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 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인데요. 저자 세이노는 필명입니다.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는 뜻으로 세이노라는 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세이노는 순자산 1000억대의 자산가로 독하게 공부하고 사업을 하며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저는 예전에 세이노의 가르침을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PDF 파일로 읽었는데요.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강한 어조의 글이었습니다. 그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을 비롯하여 수십 년에 걸쳐 쓴 글들을 보고 수많은 출판사에서 세이노에게 메일을 보내 출판을 권유했지만 그는 어떤 이득도 추구할 의사가 없었기에 출판을 거절해왔습니다. 그러다 한 출판사에서 제본 가격 수준으로만 돈을 받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고 세이노는 비로소 출판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700쪽이나 되는 두꺼운 책을 7,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세이노는 인쇄도 거절하였습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운맛 버전입니다. 별 생각 없이 책을 펼쳤다가 온갖 독설과 욕들이 난무하는 문장을 보면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놀라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 2부는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3부는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그중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책의 첫 장에서 저자는 삶의 비굴하게 끌려가지 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다면 분노하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피 튀기듯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인생 역전은 그냥저냥 살아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현재의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이루어집니다. 부자가 되는 데는 학벌, 배경, 자격증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기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이 놀 때 놀지 말고, 그들이 잠잘 때 잠을 덜 자고, 그들이 쓸 때 덜 씀으로써 목돈을 준비하고 기회를 찾으면 된다.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배경이나 자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런 것이 없으므로 노력하여 보았자 무의미하다고 믿고 아예 노력을 포기하고 만다.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고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 주변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선수들, 컴퓨터 게임, 채팅, 명품 브랜드, 경마 등에 무지 관심이 많다. 우리가 하는 게임은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기에 정신만 차린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경쟁자는 천재나 다른 부자가 아니라 결국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세이노는 많은 부자들이 사업이나 투자에서 실패해 전 재산을 날렸다가도 재기에 성공하는 이유는 가난하였던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중학교 3학년까지는 넉넉한 환경에서 살았으나 그 후에는 판잣집, 차고를 전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금을 불려 28세에 집을 샀지만 1년 후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고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제로점으로 돌아가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만약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된다면 가족을 이끌고 즉시 제로점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무허가 비닐하우스도 될 수 있고 남의 차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제로점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로점에서 출발하였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실직이나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 대부분 빚을 내려고 하지 그들이 누렸던 생활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래전 저자 지인 중에 9천만 원 전세를 살면서 빚은 1억을 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봉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자가 그에게 있는 것을 다 처분하여 빚부터 갚고 달동네 월세방으로 옮기라고 조언하자 지인은 그런 판잣집에서 어떻게 애들하고 살 수 있냐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제로점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플러스의 희망으로 쌓여만 간다. 돈이 쌓이고 희망이 쌓여간다. 빚이 있는데도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하려고 들면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은 쌓이지 않고 희망은 갉아먹힌다. 마이너스의 희망뿐이다. 그것이 절망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반지하에서 6년간 신혼생활을 했고, 결혼 전에는 온 가족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지하실에서 1년간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제로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래서 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로점을 경험했기에 남들의 시선이나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이노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일하라고 조언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니, 세상이 썩었다느니 하며 남 핑계를 대지 말고 그 책임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자가용 기사를 여러 번 채용했었는데요. 보통은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차량 관리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수년 전 새로 채용한 기사는 보통 사람들과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이 아는 길이어도 지도를 보고 미리 새길을 확인하였고,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음에도 비가 안 올 수가 있다며 완벽하게 차를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심심하다고 기사 대기실에서 화투를 치지도 않았고, 남은 시간에는 나이 어린 여직원들에게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돈으로 차량 정비 서적을 사서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1년 후 세이노는 그를 그 당시 연매출 400억 원대 회사의 영업부 과장직에 앉혔습니다. 임원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다만 그가 너희들하고는 일하는 근본 자세가 다르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의 됨됨이를 칭찬하는 말이 들려왔고 1년이 지나자 그가 사표를 들고 세이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세이노는 기쁘게 그를 보내주었고 몇 년 후 그가 업소용 김치 납품 공장을 아내와 함께 운영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10명의 직원까지 둔 사장님이 된 것이지요. 저자는 말합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의 기준을 바꾸어라.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일하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려면 그만한 높은 행동이 따라줘야 합니다.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려 노력하고 자신의 몸값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돕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겨우 몇 개월 열심히 한다고 대가가 즉각 주어지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 따지기보다 몇 년 후에 받게 될 때에 걸맞는 일솜씨를 지금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투여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대가가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상의 수레바퀴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원고를 쓸 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